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무신정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종이 개경 근처에 있는 보현원으로 행차하면서 무신들에게 수박이라는 경기 시합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대진표가 짜여지게 되는 것이죠. 종삼품 대장군 이송장군이죠. 노장군입니다. 이분하고 젊은 하급 무신이 경기 시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체력적으로 열시였던 이송장군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경기장 밖을 이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관람하고 있던 문신들 중에 싸가지 없는 왕싸가지 있죠. 굉장히 못된 이 할례라는 문신이 경기장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할례는 종오품 기거주라는 벼슬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종삼품 대장군 이송장군이 뺨을 때리면서 욕을 하고 조롱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하극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기장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지죠. 무신들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중부 장군이 할례를 꾸짖게 됩니다. 이송이 비록 무신이나 삼품 대장군이거든. 니 어찌 감히 이렇게 욕벌 수 있느냐 하면서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의종이 가까스로 이제 정중부를 달래고 을래서 이제 일단 위기는 수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신들의 불만은 이제 폭발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무신정변의 행동대장 누구였죠? 바로 이방하고 이고 이 두 사람이 정중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오늘 거사를 바로 합시다 하니까 정중부가 바로 오케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서기 1170년 음력 8월 30일 드디어 그 유명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종이 보현원, 즉 개경 근처로 행차했기 때문에 친위부대가 고정하고 있었죠. 그 의종의 친위부대가 그 당시 두 개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순검군이고 순검군입니다. 하나는 결론군, 이 두 부대가 있었는데 이 의종의 가장 강력한 친위부대 두 부대가 반란에 가담하게 되니까 이 무신정변을 막을 수 있는 그 당시 군사력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서 이 무자비한 살육이 벌어집니다. 문신이나 무신을 다 죽여버려요. 얼마큼 죽였을까? 물론 사로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추정해 보건대 대략 한 50명 정도의 문신이 무신정변 첫날에만 살해됩니다. 이 무신정변이 1170년 음력 8월 30일에서 음력 9월 2일까지 3일 동안 계속되는데 첫날에만 무려 50명의 문신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방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신의 탈을 쓴 자는 설이라 할지라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씨를 말리라. 이겁니다. 자, 이때 근데 한 명의 문신이 요행히 도망쳐 살아갑니다. 누구냐? 바로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는 젊은 문신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이 정중부가 아끼는 그 수염을 촛불로 태웠던 그 오만망자한 아나무인 인간 말종, 바로 이 김돈중이 살아서 개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무신들은 걱정하게 돼요. 왜 걱정하냐면 혹시나 이 김돈중이 태자에게 정변의 사실을 알리고 그러면 태자가 중앙군을 모아서 도성이나 궁궐의 수비를 두텁게 한다면 무신정변이 실패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사람을 하나 딱 보내서 연탐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김돈중이 태자한테 보고하지 않고 몰래 숨어 있었답니다. 정말 이 무신정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순간을 갖다가 이 김돈중의 나약함, 이 비겁함으로 날려버린 것이죠. 정말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아버지 김부식도 나쁜 사람이고 얘도 나쁜 사람이지만 김부식은 그래도 어쨌습니까 여러분? 머리는 굉장히 비상으로 좋았거든요. 근데 이 김돈중은 아버지 머리에 반도 담지 못한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무신들이 김돈중이 숨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옳다구나, 이번 정변은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날 음력 9월 1일이 됩니다. 이때 의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환관 왕광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환관 왕광치가 환관 수십명을 모아서 무신들을 죽이려고 한 일종의 무신정변에 대한 역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무신들을 궁궐로 초대해서 이 환관으로 숨어 있어요. 매복했다가 일시에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정보가 미리 이제 외부에 유출됩니다. 그래서 무신들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왔고 화가 난 이 무신들이 환관들 수십 명을 전부 다 참살해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왕광치를 비롯한 환관 그룹은 왜 이 시점에서 무신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물론 의종에 대한 충성심, 의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인간들이 아니고 우리가 저번에 의종의 측근 정치를 할 때 의종이 소수의 측근 정치 기억납니까? 환관,
내시 소수의 무신그룹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종의 총애를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간들인데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다 상실되게 되니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신정변에 대해서 역구태타를 일으켰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 환관그룹이 의종의 측근 그룹이고 의종과 굉장히 친했단 말이죠. 따라서 그 배후에 이 환관들의 역쿠데타 배후에 의종이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성미와 급했던 이고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의종도 죽여버리자고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자, 어차피 이 무신정변의 원래 목표는 왕위 교체라든지 왕조 교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문신들에 대한 문신들의 불만이 폭발한 거고 문신들을 죽이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다 보면 의종의 신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의종이 어떻게 하냐면 정중부를 부릅니다. 어찌 보면 의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고 의종의 총애를 바탕으로 출세의 가도를 달던 정중부지 않습니까? 그 정중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도를 하사하면서 짐은 상장구만 믿겠소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중부가 대답은 하지 않았다. 뭔가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무신정변에 가람했던 다른 무신들도 파격적인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의종의 속셈은 뭐였을까? 어찌 보면 의종은 기대한 바가 있었던 것이죠. 의종도 솔직히 측근 정치하면서 소수의 무신 그룹을 키웠고 자신의 측근을 키웠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이 정중부 같은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의종은 이렇게 정중부를 한테 자신의 신임을 보여주고 또 상도 주고 파격적으로 승진시키면서 정중부를 잘 무마해서 이 무신정변을 잘 이렇게 수습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무신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종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무신들은 이 의종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무신정변 3일째죠. 음력 9월 2일 전격적으로 의종을 폐위시켜서 멀리 거제도로 유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의종의 동생이었던 명종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이 무신정변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이 3일 동안 살해된 문관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될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컨대 한 대략 140명에서 150명 정도 정말 엄청난 피를 뿌린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무신정변을 마무리하면서 이 무신정변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은 명암이 빛과 근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무신정변은 물론 부정적인 의미도 굉장히 강합니다.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뿌린 피해의 살육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무신들은 집권자로서 제대로 된 정치 책임 의식을 보여주지 못했죠. 정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밥그릇 싸움, 기득권 싸움을 하면서 민생은 더 도탄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무신정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면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이 무신정변이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겁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권력 간의 상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좀 어렵습니까? 권력 간의 상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무신정변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 무신들은 권력의 하층부에, 지배층의 하층부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랬던 무신들이 하극상입니다. 대단한 하극상이죠. 이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의 상층부에 있었던 문물 귀족들과 무신들을 때려 죽이고 본인들이 권력의 최정점에 섰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사건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무신정변이 던지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누구든지 이 무신들처럼 자기 주인, 자기 상층부에 있는 그런 놈들 죽이고 누구든지 출사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무신 집권기 때 일어나는 수많은 밀란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만적이 신분해방 운동을 벌이는 것도 바로 여기서 인용된 겁니다. 그때 만적이 제가 다음에 다루겠지만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왕후장상의 씨가 어디 있느냐? 맞는 말입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어디 있느냐? 저 무신들도 결국 문벌 귀족들 무신들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지 않느냐. 우리 노비들도 천지를 불사르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무신정변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또 높이 평가할 마음이에요. 물론 본인들이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 간의 상하이동이 가능한 그런 희망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무신정변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고려사에서는 고려사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는 딱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펼쳐질 이야기, 피비린 내는 자기들만의 권력 다툼입니다. 그들은 정치를 안정시키지도 못했고 민생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문벌 귀족보다 더합니다. 더해요. 그래서 자기들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친구였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됩니다. 이제 쿠데타 동지 간에 피비린내 나는 밥그릇 싸움. 다음 주도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